저 또한 20대에 대상포진을 피하지 못하고 한번 걸렸던 적이 있는데, 왼쪽 사타구니 여기가 뭔가 쿡쿡쿡쿡 쑤시는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에 있는 한방병원에 다니면서 침을 몇 번 맞았는데, 치료를 해주시는 교수님께서 너 이거 물집 아니야? 너 대상포진 같은데? 대상포진 진단을 받기 전에 이미 물집이 하반신 쪽으로 퍼지기 시작한 상태에서 대상포진 진단을 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고생을 해서 국시 준비는 고작 10주밖에 못했다. 10주 했는데 그래도 붙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한방, 한의사 김정환입니다.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면서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아주 고약한 질환,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이름이 대상인 것부터 띠 모양으로 포진이 생긴다 라는 뜻의 질환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상포진을 처음에 걸리는 분들은 없고요, 수두를 한 번 걸렸던 사람이 내 몸속에서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고 정확하게는 이제 척추에서 나오는 감각신경절에 잠복하고 있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내가 허약해져 있을 때 내 면역력이 떨어진 틈을 비집고 올라와서 대상포진이라는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돼서 생기는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낮은 환자분들이 많이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었고요. 5, 60대만 자주 걸리지가 않고 사회가 좀 현대화가 되면서 청소년기부터의 과도한 학업이나 대학생 아니면 20, 30대 직장인들이 스트레스, 과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그러한 사회 구조로 바뀌다 보니까 20, 30대부터도 이제 대상포진을 겪게 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물론 5, 60대보다 발병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기는 한데 8, 9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 2010, 20년대의 20, 30대의 비율이 훨씬 더 올라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수두에 걸렸던 적이 없는 분이라면 대상포진에 걸릴 일은 없고요. 다만 처음으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수두를 처음 앓게 되겠죠. 척추에서 나오는 그 신경 분절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을 따라서 발생을 합니다. 경추에 잠복하고 있었다 라고 했는데 면역력이 떨어져서 대상포진에 걸리면은 목, 어깨, 팔 쪽으로 포진과 통증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등과 옆구리를 따라서 멀리 퍼지면 이렇게 앞쪽으로 배꼽 주변까지 내려오기도 하고요. 허리, 엉덩이, 다리 전체적으로 대상포진이 퍼질 수가 있습니다. 통각 과민 형태로 합병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이질통이라고 해가지고 촉각 아니면은 누르는 압력에 대한 그런 감각인데, 이거를 내 피부에 있는 신경들이 염증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통각으로 잘못 오인을 해버려요. 그래서 대상포진이 발병한 신경 분절을 건드리면은 그 부위를 따라서 나타나는 과도한 통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아주 드물지만 포진이 없는 대상포진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신경염, 신경병증, 신경통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뭔가 물집은 없는데 뭔가 쑤시다, 평소랑 다르다 라고 하면은 대상포진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진찰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피부과나 신경과에 가시면은 항바이러스제를 72시간 이내에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는 것이 권고되겠고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면은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줄여줄 수 있는 한방치료도 같이 받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방치료 같은 경우에는 척추에서 분절적으로 진통을 해줄 수 있는 일반 침치료나 그 치료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기침 치료까지 병행을 할 수가 있고요. 대상포진의 신경염증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은 봉독 약침 치료와 같은 약침 치료를 병행을 할 수도 있고요. 통증이 만성적으로 넘어가서 정말 잘 낫지 않는다, 너무 오래 간다 라고 할 때는 자거 약침 등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약 처방도 가능한데요, 급성기에는 염증 제거, 부종 제거, 통증을 제어하는 성분의 한약제들로 구성된 한약을 처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궁극적으로는 면역력 자체에 초점을 맞춘, 면역을 향상시키고 면역력을 조절을 할 수 있는 보약 개념의 한약을 어떤 치료약 형태로 혹은 예방약 형태로 처방을 하게 됩니다.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주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내 몸에 물집이 생겼을 때 터져버리면은 그 액체에 전염력이 있는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집에 수포에 딱지가 앉기 전까지는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대상포진에 걸린 50대 이상의 성인에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1.3에서 1.5배 정도 높다고 알려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눈 쪽을 지배하는 신경
신경통형의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되면은 망막염, 각막염과 같은 질환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심해지면은 실명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이제 중추신경계 쪽에 침범을 하게 되면은 뇌수막염 형태로 발전할 수가 있고 뇌척수액에 대한 어떤 항바이러스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드물지만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안면신경 마비 편에서도 다뤘는데요. 안면신경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침범을 하면은 이를 람세이훈트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귀 속이나 귓바퀴 그리고 얼굴을 따라서 수포, 물집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얼굴 전체적으로 통증도 극심하고요. 당연히 안면마비도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안면마비 예후가 몹시 불량합니다. 잘 낫지 않습니다. 후유증도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간혹 이제 대상포진이 발병했는데 감기 몸살이 아닌가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감기 몸살이랑은 조금 다른 게 호흡기 증상 자체가 없고 으슬으슬한 느낌과는 좀 다르게 신경통 형태로 나타납니다. 특정 부위가 칼로 쑤시는 듯이 욱신거린다. 혹은 대상포진이 걸린 부위를 따라서 방사되는 형태의 통증이 나타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방은 일단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데요. 그래서 요새는 대상포진 백신도 맞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백신을 맞게 되면은 대상포진의 발병률 자체를 물론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이 나한테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제 포진 후 신경통의 어떤 발생률 자체를 좀 낮춰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면은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시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권고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상포진 이렇게 무섭고 고약한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면역력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수두에 걸려야만 대상포진에 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두에 걸리지 않았는데 대상포진 걸린 사람은 없다. 나는 수두를 걸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몰랐던 사이에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인생은 한방 한의사 김정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